내셔널 지오그래픽 뉴턴 팬이라 가지고. 난 과학동화 팬이었는데. 아, 향 좋죠. 차향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번 달 억가동 봤어요? 네, 봤어요. 이번 달에 표지에 하옥 씨가 모델이던데? 제가 갖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특집 기사로 종로 인사동에서 발견된 그 과학 유물 그거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지를 발굴하는 거 표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인공으로 두더지를 그린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지금 금속 팔자 발견된 게 좌우가 반전돼 있어요. 원래 그러네.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네. 이거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안에는 일러스트 뭐 들어갔어요 이번에? 유물이 어떻게 묻혔고 이게 어떻게 묻혔고 다시 발견됐는가 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지 일러스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일러스트 발주하는 순서 같은 거 좀 얘기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부에서 디자이너랑 편집장님 컨펌을 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께서 이제 스케치랑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이제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림을 확정을 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를 만들 때 스케치를 최대한 그려서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차홍 씨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진짜 구도 같은 걸 잘 잡는 것 같아. 저 좀 그리죠. 어렸을 때부터 일러스트 엄청 좋아해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턴 팬이라 가지고 난 과학동화 팬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일러스트 감각을 거기서 체득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일러스트는 어떤 때 많이 사용해요? 기사에 적절한 사진이 하나씩은 크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찾아도 이 세상, 인터넷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개구리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개구리가 알 낳고 있는 사진 이런 거는 찾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글로 쓰기 너무 어려운데 그림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 이럴 때 일러스트 쓰죠. 제가 이 회사 입사해서 처음 발주한 일러스트가 꿀벌춤이거든요. 글로 썼을 때 설명이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얘를 맞아요. 팔자인데 그 햇빛을 바라보고 어떤 각도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로 하면 한 문단을 다 해도 쫓아가기가 힘든데 이제 그림 일러스트 하나가 있으면 그걸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강력한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 과학 잡지 받으면은 쫙 펼쳐보잖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거 만화, 그다음 화보, 그다음 기자 후기.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팔랑팔랑 넘겨보다가 좀 재밌어 보이는 일러스트나 신기해 보이는 일러스트 있으면 일단 그거를 먼저 눈으로 보죠. 두 분 일러스트 작업하셨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작업들이 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러스트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 7월에 키블 저울이라는 저울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1kg 하면 그 기준이 원기라고 해서 1kg짜리 추였어요. 이제는 그 1kg의 기준이 키블 저울로 바뀐 거예요. 키블 저울이라는 이 기계가 1kg을 재면은 이게 1kg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한 대여섯 개 국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대전에 크리스에 가면 있거든요. 그 키블 저울의 원리가 복잡해가지고 그걸 일러스트로 만드는데 엄청 애를 먹은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구도 같은 걸 잡아봤어요. 여기 추가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귀엽다. 어린이 과학 잡지의 일러스트에서는 항상 누군가 말풍선으로 말을 하고 있어야 돼. 키블 저울의 원리가 아래다가 추를 달면은 얘가 내려가고 중력으로 내려가고 그 중력으로 내려가는 걸 전자기력으로 당겨서 상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식을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런 걸 고민했고 그래서 이게 최종 스케치였어요. 이게 제가 최종으로 요거를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디자이너하고 편집장님하고 상의해서 최종으로 요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그 스케치를 그려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손을 거친 거랑 완전히 다르죠. 과정이 험난해서 더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이에요. 7월호의 특집 기사를 제가 한강을 주제로 썼는데 한강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한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되돌렸죠. 언제로? 25,000년 전에서 18,000년 전 사이에 한강의 모습을 좀 상상해서 그려봤어요. 그때는 마지막 최대 빙하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130m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황해가 지금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는 물이 다 빠져서 땅으로 이제 이어져 있었던 거죠. 칭다오까지 걸어갈 수 있었겠네. 그쵸? 와, 그러면은 한강이 거기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김포 하구에서 한강이 예. 바다와 만나거든요. 그쵸. 근데 마지막 최대 빙하기 시절에는 황해 중간까지 쭉 흘러와서 예. 위에서 내려온 압록강, 그래서 왼쪽에서 내려온 황하강 이렇게 만나서 대한해협으로 빠져요. 근데 사실 이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물길이나 아니면 그 땅의 뭐 질감 같은 거를 저희가 상상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 잡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았죠. 꽃가루 화석으로 과거에 지형이나 기후를 연구하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원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연구자의 도움을 일러스트를 그리는 과정에서 받잖아요. 예, 그쵸. 검수를 보통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애초에 재료가 많이 부족하니까 재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강이 압록강, 황하강 이렇게 만나서 제주도 위를 이렇게 지나서 대한해협으로 빠져요.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대한강인 거죠. 지금. 대한강. 빙하기 때 날린 인공위성이 찍은 그런 느낌? 생생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좋은 그런 작업들 많이 하시면서 좀 본인은 나는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일러스트 발주할 때 등장인물이 나오거나 하면은 성별이나 인종의 평형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면은 다 흰 실험복을 입은 중년 남성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실제 과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담지 않는 거니까. 사실 과학 일러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농개라고 예. 다리 한쪽 집게 다리가 엄청 큰 개가 있거든요. 개. 그쵸, 아, 개. 예. 집게 개. 예. 개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8개 아니에요? 난 10개. 10개가 정답이에요. 농개는 10개라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8개를 그린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얼핏 보면은 다리가 6개인데 자세히 보면 다리가 8개고 근데 사실은 10개여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과학 일러스트에서는. 힘들어. 쉽지 않아. 진짜. 반성합니다. 이 과학 기사를 혼자 쓰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일러스트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건데 두 분이 참 잡지 기자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천직이구나. You're welcome. 그러니까 두 분이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거와 동시에 되게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약간 머릿속에서 어떤 구상을 짜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좋네요. 칭찬은 고마워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일러스트 작업이 어려워요. 저는 그림의 소질이 너무 없고 알죠? 제 그림 실력. 맞다. 기억났어. 영경 씨가 책상 위에서 뭔가를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나 봤는데 되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니. 그림을 너무 못 그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렇게 발주를 해도 일러스트가 나오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다 파악하시는 거지. 와, 역시 혼자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일. 과학 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하여 건배할까요? 짠.